홍성철 작가의 전시 부스인데요. 진수정이라고 하고요.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이 전시는 이 지하랑 그다음에 지상 3층 두 개 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지하 먼저 보시고 3층으로 올라가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철 작가는요, 수천 개의 시를 이용해서 작품을 하는 작가인데요. 감각과 인식, 그 다음에 자아와 타자 간의 소통에 대해서 탐구하는 작가입니다. 네, 그래서 그는 특히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존재론적인 불안정성이라든지 소통의 부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탐구를 하는 작가인데요. 이 키워드를 좀 보시면 다소 좀 냉소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작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수천 개의 시를 일일이 연결해서 만드는 작가의 작업 과정을 보시게 되면 누구보다도 연결과 소통에 대한 탐구를 더 깊게 하는 작가임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립과 그다음에 조화, 그다음에 공존 이런 대립된 상반된 개념들이 공존하는 개념들은 저희 이번 전시의 제목인 솔리드 앤 플루이드에서부터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 개념을 중심으로 이제부터 시계 방향으로 제가 작품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쪽에 있는 작품들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세 점의 작품은요, 스윙미러의 시리즈인데요. 먼저 작품을 다 설명해드리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작가님이 작품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실들은요, 폴리에스테르 실이라고 해서 당겨보면 탄력성이 굉장히 강한 실들이거든요. 이걸 하기 전에 작가님은 여러 가지의 수백 장의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 실 위에다가 프린트를 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손이라는 개념, 모티프들이 작가님의 작품에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손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감각의 본질, 그 다음에 일종의 독립된 자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하나의 주요 매체로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하지만 이 작품의 독특한 지점은요, 이 손을 우리가 직접 만질 수도 없고 다른 회화와 다르게 가까이 가서 보실수록 이미지들이 파편화되고 잘 보이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객들은 이 작품을 잘 보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이리저리 움직이고 뒤에 갔다 앞으로 갔다 양옆으로 계속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관객들이 작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을 통해서 작품과 관객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를 통해서 작업은 어떠한 이미지, 그러니까 소통에 대한 단순한 이미지를 재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작품을 감상하는 관객의 일종의 능동적인 무브먼트를 통해 또 다른 형태의 인터랙티브 아트를 실현시킨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저 작품, 내일 한 작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인 작품인데요. 작가님께서 이번 전시를 위해 만든 작품으로서 어떻게 보시면 전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공개된 작품입니다. 제목은 스트레이트 폴즈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결과 단절과 같이 대조되고 상반되는 개념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수직적이고 계산적인 이런 프레임 안에다가 유동적이고 부드러운 천연 소재를 넣어서 상반된 이미지를 지금 구현해내고 있는데요. 즉 단단함과 부드러움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제가 사진을 찍어서 프린트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미지들은 사진 단장의 이미지가 아니고요. 여러 앵글에서 시간차를 두는 이미지들이 같이 공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안쪽에 다른 이미지들이 삐끗삐끗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앵글에서 보여진 이미지들을 레이어처럼 쌓아 올려서 하나의 이미지를 완성함으로써 우리가 보는 것과 인식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본질을 파악하는 것에 대한 탐구의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저 구슬 작품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구슬 작품은 지금 구슬은요, 이 작가님에게는
염원을 상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염주나 쭈편지 같은 거 보시면 동그란 것들 이렇게 돌리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 일종으로서 잘 들으실까요? 네, 염주와 목주처럼 우리의 영혼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작가님은 이 구슬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차용을 하여서 관객들이 이 작품들을 통해서 생명의 태동과 생명의 에너지를 느끼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정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이미지들 이 두 개가 좀 다르다는 게 좀 느껴지실까요? 저희 왼쪽에 있는 작품은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육각 나사로 만든 작품입니다. 이 육각 나사는요, 컴퓨터 부품으로 자주 사용하는 육각 나사인데 실과 다르게 단단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작품들을 작가님께서 요즘 이제 신작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오른편에 들어가 있는 6점의 작품들도 육각 나사로 활용된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벽에 붙어있던 작업들이 이제는 앞으로 튀어나와서 우리 일상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조각의 형태로 발전되고 있는 과정을 함께 보시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작가님께서는 좀 더 크고 조각적인 형태로 시도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셔서 차후의 작품들도 따뜻한 시선으로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6개의 이 개별 작업들을 함께 보시면요. 손과 천, 그리고 구슬의 형태로서 지금 저희가 전시에서 함께 봤던 모티프들의 총집합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를 통해서 지금 작가님은 소통과 그다음에 우리의 작품과 관객과의 연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있는 작가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저는 계속 작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작품들이 일종의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번 전시를 통해서 작가님의 메시지라든지 작품이 던지는 소통의 방법들을 감도 있게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지하 전시는 여기까지이고요. 3층으로 올라갈 건데 엘리베이터가 조금 협소하기 때문에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동 부탁드리고 전 3층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네, 저희 3층 시간 간단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요. 특히 지하 3층의 조금 다른 지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구가 좀 깔려 있어요. 네, 프레임 글로벌에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가구 사이에 작품을 배치함으로써 작품이 작품으로서 별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침투하여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어떤 형태들이나 공간들을 재현해 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작품들도 작품을 보이시겠지만 컴퓨터 캔버스 위에다가 작품을 한 건데요. 이중적인 이미지들이 레이어가 되어서 마치 잔상처럼 남아져 있습니다. 맞잡고 있는 손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 손이 마치 아니면 거꾸로 서로 멀어지기 직전에 포착하는 이미지 같기도 한데요. 이와 같이 소통과 단절의 공존이 이 작품에서도 같이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해링 작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저기가 저 작품은 해링 작업으로서 원래는 이제 이 공간의 중앙에도 보일 수 있는 작품인데요. 뒤편에서도 똑같은 이미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실이 아니라 육각 나사로 작업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누군가에게 마치 악수를 청하듯이 뻗어나가 있는 저 손을 보시면은 마치 분절되어 있고 판단되어 있는 이미지이지만 결과적으로 누군가에게는 다가가고 소통하고자 하는 작가님의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성철 작가님의 전시 복습되었었고요. 지금 시간을 내시면서 작가님의 어떤 메시지를 감독히 지켜보시고 향유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헤이글로벌 박재용 원장입니다. 제가 이 미술전 기획한 공동 기획을 무브먼트 랩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오늘 작가님하고 저희 프레임글로벌 대표님 모시고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지금 시작하기 전에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시 공간이 지하 2층하고 3층인 관계로 작가님하고 저희 대표님 간단하게 말씀 나누시고, 지하 3층 내려가셔서 도슨트 투어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2층 올라오셔서 3층 올라오셔서 도슨트 투어 한번 하시고, 다시 이쪽으로 올라오셔가지고 Q&A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하시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레임글로벌의 김평규 대표님이시고요. 그리고 홍성철 작가님이십니다. 먼저 인사 한번. 네, 저희 김평기 대표님께서는 프레임글로벌 대표님이신데, 저희가 사실 큐레이터라는 시스템이 아직은 없어서 저희 대표님께서 이 작가님의 작품을 실제적으로 확인하시고 저희랑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기획하신 담당자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들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인사 한 말씀 해주시고, 작가님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았던 김평규라고 합니다. 그러면 홍성철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마구만 하려고 했다가요. 그렇게 한보다는 제가 이분이랑 인연도 있고 여러 가지 저는 한 4분 정도 제가 시간을 내서 오늘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저를 포함해서 제 간단한 소개와 그리고 프레임글로벌 회사의 소개를 간단히 하면서요. 홍성철 작가님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쉽게 풀기 위해서 여기 두 가지에 있는 사물로 갖고 제가 말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김평규라고 하고 그냥 2023년 10월부터 프레임글로벌의 대표이사로 부임을 했고요. 그 전에는 저는 스포티즌이라는 스포츠 회사가 있었는데, 스포츠 마케팅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 22년을 다니다가 프레임글로벌이 스포츠진을 인수하면서 그렇게 오게 됐고, 여기 총괄 대표가 됐습니다. 근데 프레임글로벌이라는 회사는 국내에서 1등,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6등, 그 다음에 세계에서 50번째로 큰 PR 에이전시인데, 여기는 되게 특이하게 PR 에이전시지만 가운데에 PR 사업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사업 부분이고요. 그리고 스포티즌을 인수함으로써 지금 프레임 스포츠지만 스포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PR, 그 다음에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인데, 제가 부임하면서 거기에 평소에 제가 너무 사랑하는 아트 비즈니스를 하나 애드업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음악 쪽에서는 1호 선수, 1호 그 음악가가 윤성현이라는 피커니스트가 있었는데, 그분이랑 계약을 해서 얼마 전에 소규모 계약을 공연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미술 쪽에서는 홍성철 작가님이 저희 회사의 1호 계약 그렇게 됐습니다. 이 형님, 제가 저랑 33년 직인데요. 형님이자 작가님이기도 하지만 이 분을 설명하는 첫 번째는 이 책에 있습니다. 슈로. 그 나이키의 창업자인 필 라이트의 자서전인데요. 이 필 라이트는 사실은 육상선수였고, 이 필 라이트의 육상 코치가 빌 바우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이서 신발을 좀 더 좋게 만들자고 해서 나이키라는 게 창업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빌 바우먼을 기리기 위해서 2020년에 오레곤에 있는 나이키의 그 본사에 혁신센터인 르브론 제임스 빌딩이 만들어졌거든요. 거기를 개발하면서 이 홍성철 작가님이 그 1층에 있는 빌 바우먼을 기리는 큰 대형 조각 작품을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기에 저희가 그게 없어서 그런데 이게 나이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르브론 제임스 센터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 작가님이 작품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리면서 이렇게 만들었었고, 르브론 제임스가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2020년에
이 분이 가서 대대적인 세레모니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프레스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터져서 어떠한 일체의 PR 활동이 좀 못해서 여기에 대한 의의와 그게 사실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그 약간 슬픈 과거였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보면 있겠지만 여기 이렇게 작품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분이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거는 제 소지품이기도 한데 전 명품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이게 어떤 명품인지 알아요? 명품 뭡니까? 보테가 베네타죠. 이 보테가 베네타의 가장 큰 특징은 이태리 장인들이 만드는 이 위빙이 있거든요. 꼬이. 네, 이걸로 하나로서 이 보테가 베네타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작가님의 작품도 그거랑 비슷하게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스트링 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작가님의 그림은 이렇게 보기만 하더라도 이거 홍성철 작가들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만의 유니크한 면이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이 두 분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자세한 이 작품의 세계나 설명은 홍성철 작가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바쁘신 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방금 소개받은 홍성철 작가입니다. 마이크가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기자회견 같은 형식은 되게 처음이라서 되게 어색한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개인전을 거의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에는 제가 2인전 위주로 쭉 해왔어요. 근데 대표님과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고 또 공간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번에 그 개인전에 대한 갈증을 좀 해소하고자 이번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작품은 한 이 형식으로 스트링으로 작품을 한 지는 한 15년 정도 됐고요. 원래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갤러리 1에서 2006년에 처음 개인전을 했고 이 작품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는 한 2인전을 한 5번 정도 했고요. 제 작품은 뭐 텍스트에서 나와 있지만은 뭐 소통이나 그런 거를 얘기한다고 하지만은 처음부터 제가 주로 사용하는 소재는 손이었어요. 근데 손이 작가에게서는 되게 중요하고 만들기도 하고 저와 대화를 하는 또 다른 자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손을 소재로 하여서 많이 하였고 또 최근은 구슬이나 천 같은 유동적인 소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 작품은 몸으로 보는 작품이에요. 작품과 관객이 소통을 할 때 몸으로 움직여서 봐야지 제대로 보이는 작품이고 거리나 각도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곳에서도 제가 소통을 원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내려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이제 두 분 소개 끝났는데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포먼트립에서 저희가 지금 전시를 같이 공동 주최를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사실은 그 미술이라는 게 예술이라는 게 사람들이 갈망은 하지만 쉽게 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사실 이 미술이라는 어떻게 보면 하이엔드 정도의 그런 것들을 각자의 개인의 삶 속에서 조금 느껴보시고 그거를 통해서 어떤 개인의 치유나 힐링을 받기 위한 마음에서 사실은 여기가 그 전시 공간은 아니고 가구를 판매하는 판매 공간인데요. 그런 곳을 선택한 이유는 저희가 3층에서 보시면 이 지하 2층 말고 3층인데 3층에서 보시면 가구랑 어떻게 저희 작품들이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작품이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올 수 있는가를 좀
느껴보시라고 저희가 이 개방된 공간에서 그런 전시를 진행하게 된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저희가 엘리베이터가 올라오셨을 때 보셨을 때 되게 협소해가지고 조금 나눠서 내려가시면 지하 2층 먼저 내려가시면 두 스튜던트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가시면 한 번에 투어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3층 올라가셔서 투어하시고 다시 이쪽으로 올라오셔가지고 Q&A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정도 하시겠습니다. 학교에서 비디오와 센서와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쓰는 인터랙티브 아트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거를 들으면서 아 이것도 재밌겠다 그래서 배우다가 비디오라는 게 사실 사진이 여러 장 겹쳐서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비디오를 조각의 재료로서 생각해보고 단지 한 24장 정도의 사진을 가지고 인터랙티브 아트를 만들었어요. 그때 처음 만든 작품이 주먹을 쥔 손이 1이면 1, 2, 3, 4, 5, 6, 7, 8, 9, 10 해서 24장이 가장 열었을 때 24장을 가지고 소리에 따라서 가장 작은 소리였을 때 주먹을 쥐고 큰 소리였을 때는 펴지는 그런 센서를 갖고 하는 작업을 주로 했었는데요. 근데 왜 그런 작업을 했냐면 미술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관객들이 전시장에 와서 미술을 보는 시간이 너무 짧고 휙휙 지나가고 그런 게 너무 아쉬웠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물리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관객을 잡아놔야겠다는 생각에 그런 센서 작업을 했는데 결국 그런 작업을 좀 하다 보니까 아 그것도 무리구나 억지로 잡아놓는다는 게 한계가 있고 그 소통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걸 느껴서 그 이후에 이제 프레드 샌드백이라는 작가가 있거든요. 그 실 하나로 공간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그 미니멀 아티스트고 개념미술 작가인데 그 작가의 작품 우연히 뉴욕에서 보게 된 이후에 실도 하나의 조각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깨닫고 그 이후로 이런 작업이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경제 매거진에서 아르떼 매거진이라고 문화예술 매거진이라고 강은영이라고 두 가지 질문이에요. 작품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시는지나 방금 말씀하신 거랑 좀 연결되는 것 같긴 한데 관객과 작품의 상호작용이라는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작품이 다르게 보이는 것에 대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작품 하나 크기에 따라 좀 다르지만 최소 2달은 걸리고요. 큰 작품은 6개월 정도. 한 작품의 그 줄이 뭐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인데 그래도 지금 버려지는 그 재료들이 너무 많거든요.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더 많은 수량으로 프린팅을 하고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제가 발췌를 해서 공간에 배치를 함으로써 그것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작품이 거리나 각도나 그런 거에 따라 틀려지는데 제 작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이나마 관객을 잡아주고 싶은 마음과 물리적으로 작품과 소통을 해보고 싶은 그런 것들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답변이 다 되셨을까요? 네. 다음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마이크 있어요? 네, 마이크. 네. 저는 기획하셨던 네. 어쨌든 공동계획 했으니까 작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 공간에 이 작품이 왜 들어가야 하는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이것을 제일 의미로 생각하는 거는 공간이라는 경험 속에서 어떻게 고객들을 경험을 확장시킬 수 있을지에서 가장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고 특히
저희 가구랑 페어링을 해서 이 작품을 선택할 때는 각 작품을 먼저 선택하고 거기에 맞는 가구를 저희 페어링하는 방식으로 공간을 좀 조성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작품에 설정이 이런 것들은 팬글로벌과 같이 선택을 해서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 작품을 먼저 선택하고 그 작품이 어디에 걸릴지 혹은 어떻게 설치될지를 먼저 저희가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가구들을 페어링해서 준비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공간이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뒤에 백보드가 블랙으로 기자회견하는 거 외신들이 많이 선택하는 거 사실은 조도가 날리지 않고 카메라로 찍었을 때 굉장히 잘 나와서 이걸 이렇게 그리고 제가 느꼈던 거는 실이 어떤 작품은 프레임처럼 느껴지는 작품들도 있었어요. 제 느낌이지만 그 실들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를 사용하실 것 같은데 그 설정하시거나 워크아웃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려를 하시는지 제일 처음에 실을 쓴 작업은 그냥 명주실이었거든요. 명주실로 밑방체를 3m, 4m 정도 되는 밑방체를 공간에 설치한 설치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 보존이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처음부터 했던 거고 나중에 배워보니까 보존이라는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판매된 작품이 반품되어 고쳐달라고요. 원래는 고무줄을 썼었어요. 보통 옷에 들어가는 조이는 고무줄을 썼었는데 그것도 오래되니까 삭더라고요. 삭고 그래가지고 제 작품의 소재에 들어가는 그 고무줄은 실리콘 심지를 써가지고 겉에는 폴리에스테를 입히고 또 코팅을 한 작품이라서 보존에 대한 그리고 탄성에 대한 강도 같은 것도 제가 고려를 해서 작품을 그 재료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도수트 분께서 말씀하신 그 육각 스페이서라는 조그만 나사가 한 5cm 정도 되는데 5cm 정도 되는 나사를 쭉 이으면 또 각도가 점점 달라지거든요. 각도 변화에 따라 빛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도 달라지고 또 단단한 나사이기 때문에 스스로 쓸 수도 있고 물론 프레임이 어느 정도 보강 프레임이 필요하긴 하지만 쓸 수도 있고 무게도 좀 뺄 수도 있고 해서 재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프레임글로벌 대표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여태까지 우리나라 미술계에서 작가를 좀 관리를 하는 그런 형태는 1세대 화랑들이 대부분 그랬다시피 화랑이 전시를 열고 아트페어에도 함께 참가를 하면서 이제 작가들과 함께 작업을 해왔는데 지금 프레임글로벌 형태는 일종의 에이전시 형태로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엔터테인먼트 전체를 묶어서 음악도 하시고 미술도 하시는데 앞으로 어떤 쪽으로 진화시켜 가면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나가실 건지 그 미술 쪽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작가들과 함께 협업을 하실 건지 궁금해요.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 심오하고 어려운 저희가 25년 된 PR 에이전시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그 창업주인 여준영 회장 즐겨 쓰는 표현이고 저도 일맥상통한데요. 저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엄청 다양한 회사들과 제품들 캠페인을 25년 동안 남들한테 PR을 했던 조직이거든요. 근데 정작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아니면 우리가 괴를 같이 하는 것들을 PR을 좀 더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실은 당연한 질문에서 이런 답변들을 행동으로 보게 되고 여기 홍성순 작가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분이 나름 서울예고에서 엄청 인기 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공작도 멋있어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계적으로 미술관을 엄청 많이 다녔고 클래식도 좋아하고 발레도 좋아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 분은 분명히 본인이 좀 잘만 포장을 하면 훨씬 더 유니크하고 모던하고 MG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자기 자랑을 조금 못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제 떠올린 거는 이런 분들을 제가 히든잼을 발굴을 해서 우리의 특기가 남들한테 잘 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가님의 어떤 개념을 공고히 하고 이렇게 좀 알리고 그 다음에 같이 동반 성장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호 음악가인 공성현이라는 작가도 되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타악기 위주의 그런 아티스트인데 작년에 엄청 큰 대회 우리나라 최초로 2등을 했거든요. 그분도 이제 내년에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할 거고 이분도 여기서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사실은 그간의 작품 재개를 한 거지 나중에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지금은 신체로 손만 하는데 저는 스포츠를 했잖아요. 좀 더 다른 거를 응용을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마이클 조단의 이런 손목이라든지 아니면 뭐 발목이라든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많아서 다음에는 그렇게 작업을 해보고 프레임 글로벌은 지금 음악을 했고 그다음에 미술을 했지만 또 다른 영역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아직 말씀드리기엔 전초 버전이지만 되면 또 찾아뵙고 어쨌든 알려지지 않으나 강점이 많은 것들을 저희가 PR 본연의 회사로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첨언 드리면 저희가 엔터테인먼트가 유승용, 오정세, 이세영, 김무열 이런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너무 화려하진 않지만 나름 연기로서 한 내공을 하는 사람들을 갖고 있고 프레임 스포츠도 골프나 테니스에 있어서 선수들을 여태까지 한 500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노하우도 같이 보유하고 있어서 이걸 잘 믹스앤 매치하면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네, 두가지 있으시죠? 또 질문 있으신가요?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그 프레임이 워낙 오래돼 있고 우리나라 넘버원이잖아요. 사실은 외신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PR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요. 네. 그 우리나라 한류의 원조격이 사실은 프레임인데 이제 K산업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미술 쪽으로 K산업하고 연관이 될 것 같고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연계해두고 계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좀 이 자리에서 좀 오픈을 좀 해주셨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거창한 계획은 없습니다. 사실 그건 너무 거창한 거고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포함해서 저희 회사가 약간 빌딩에서 떨어지면서 낙하산을 만들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표현인데 모든 어떠한 긍정적인 뭔가 확신을 갖고 시작을 하면 계속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K 한류는 얼마 전에 뮤지컬 푸니상까지 딴 거 보면 되게 다방면으로 이렇게 퍼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렇게 큰 계획은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주로 사람이랑 스토리에 집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공교롭게 K 한류로 돼서 해외적으로 나갈 수 있으면 거기에 또 발 맞춰서 또 다른 행보를 할 것 같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외신들이 얼마나 좋아하려고 저희는 노력은 하여튼 그렇게 큰 거창한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기회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을까요? 지금 전시 일정이 사실은 플레이트나 케아파에서 어떻게 그 전에 끝나게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작가님의 작품 홍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좀 전시하시는 분이신데 전시 기간을 왜 그 전임으로 잡으셨는지 사실상 궁금했었고 또 하나 다른 질문이 있는데 홍보 회사에서 처음으로 이제 아티스트 선보이시는 자리니까 이 작가를 설명하기 위한 홍보 회사의 키워드라고 설명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미술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이거든요. 이 작가를 대표하는 키워드라는 말이에요. 홍보 회사에서 처음 선보이는 작가님이시니까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걸 생각하고 직접 프로모션 하시려고 하시는지. 첫 번째 질문. 제가 이 전시 기간을 사실 작년 이맘때부터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됐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케아프나 뭐 이런 전시들을 올려있는 기간들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기간을 사실 저희는 피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너무 잘 아시다시피 미술 쪽에 저희도 진입하기가 조금 처음에는 힘든데 많은 경쟁자들이 있으면 저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6월부터 8월, 9월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기간이 어떻게 보면 휴가 기간하고 맞물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예술을 지금 그런 거를 좀 추구하고 있고 그래서 요 사람들이 조금 그래도 릴렉스하는 기간 동안에 요 무브먼트 랩이라는 공간에서 이 공간 찾아와서 그냥 뭐 전시장 거창하게 가지 않더라도 도심 속에 산남도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들어와서 보시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했고요. 막 제가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작가님이 막 정말 뭐 이창하시게 이렇게 처음 시작하기보다는 사람들이 그래도 성상철이라는 작가가 그래도 스트링 아트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조금 더 먼저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전시 기간을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저희 PR에 하니까 어떤 개인의 뭔가를 컨셉을 확 잡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그냥 제가 이 작가님 봤을 때 그 나이키에서 사실은 운동화 끈을 통해서 그걸로 인해서 여기랑 연관을 해서 그 르브론 제임스 빌딩에 빌 바우먼을 한 거거든요. 사실 아까 K 한줄 얘기했지만 그건 되게 어떻게 보면 역사적이고 히스토릭한 건데 코로나 때문에 쫙 묻혀가지고 근데 이 형님은 또 묻혔는데 괜찮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계속 답답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자기를 못 팔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제가 언젠가 꼭 형을 유명해지기 위해서 진정성을 알아보면서 저는 뭐든 하려고 했는데 마침 제가 갑자기 스포츠만 하다가 총괄 들어가면서 아트를 우리나라에서 뭔가 다른 형식으로 좀 성장시켜야 된다고 해서 이 분을 모신 거고 아직 되게 멋있는 컨셉은 생각은 안 했으나 근데 결국에는 그 스트링은 앞으로도 벗어나지 않겠죠 작품 세계에서. 당분간은 스트링과 플루이드가 핵심인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다음 전시를 만약에 기획을 하게 될 때 그때 더 공부하는 그런 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생각한 바 너무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스트링 홍이라고 부르는 지금 더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마지막 드릴까요? 네. 무슨 관련 질문이라고 해서 작가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조금 전과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이번 전시 이후에 작가님께서 좀 또 다른 작업 계획이나 좀 중점을 두고 싶은 창의 프로젝트 같은 게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세요. 프로젝트는 그냥 다른 기업하고 하나 하는 게 있고요. 올해 말에 설치도 있고 아까 밑에서 보신 큰 작업보다 좀 더 큰 게 송도 쪽에 들어가는 거 그거는 그냥 상업적인 거고 작업적으로는 보셨듯이 스스로 쓸 수 있는 그 알루미늄 유닛 그 작업을 좀 더 발전시켜서 정말 사방에서 볼 수 있는 조각 작품을 좀 더 발전시켰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상으로 저희 기자간담회를 마쳐도 될까요?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 작품 사진이나 작가님 사진은 이제 웹하드 보조자료 이쪽에 보시면 키워드가 다 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에 지금 제가 올려드릴 거고 기사 작성은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식사 저희가 마련해놨으니까 여기서 네, 맛있게 드시고 기사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